1982년 9월 11일 미국 덴버의 한 호텔.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한 방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칩니다. 방 안에서 발견된 건 20대의 한국인 여성.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다 담뱃불에 댄 자국까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는데요. 그녀를 폭행한 건 바로 함께 투숙했던 한국인 20대 남성이었습니다. 안정을 되찾은 이 여성은 자신이 미스 코리아라며 납치를 당해 미국으로 오게 됐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오늘의 사건 연구소는 납치당한 미스 코리아, 그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. 백 변호사님, 이게 1982년 사건이 혹시 기억나십니까?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예? 이 사건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. 아, 진짜요? 네. 자, 미스 코리아 납치 사건, 저도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되게 많이 회자가 됐는데, 그래서 하고 이렇게 좀 들여다봤거든요. 자, 그러면 먼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뭐 좀 정리를 해보죠. 일단 이 여성의 이름은 이순복이고요. 27살이었습니다. 1982년 9월 11일에 이 미국 경찰이 이 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합니다. 그리고 미국 덴버의 한 호텔방에서 심하게 폭행당한 이 여성을 구출을 합니다. 이 당시에 이 이순복 씨는 한 남성과 함께 있었는데요. 이 씨는 이 남성이 한국에서부터 자신을 흉기로 협박해서 돈을 빼앗았다. 그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나를 강제로 태웠다. 이렇게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. 또 이 남성이 미국 호텔에 자신을 감금한 뒤에 담뱃불로 지지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을 했다. 이렇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이죠. 경찰에 끌고 갔어요, 이 남성을. 그랬더니 이 납치 폭행범이 억울하다,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지금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. 한국에서부터 폭행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. 미국까지 예. 지금 끌고 왔다는 건데 펄쩍 떴습니다. 체포된 이 남성이.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. 함께 미국에 이민할 것을 꿈꿨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오게 된 것이고, 미국에 오고 나서 이 씨가 본인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서 이러는 것뿐이다. 뭐 내가 학대나 폭행을 가했다는 거, 그거는 말도 안 된다 라면서 펄쩍 뛰었습니다. 자, 두 사람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죠. 그런데 이를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제 뭔가 막 이런 게 팍팍 튀어나오죠. 일단 두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갔잖아요. 출국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. 밀항을 한 겁니까?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떻게 된 건가 찾아봤더니 두 사람 다 남의 여권으로 이 미국을 갔던 겁니다. 이 남자 이름은 한승이었는데 예. 분실한 여권을 사서 자기 사진을 그 여권에 붙여서 그 이름으로 미국으로 갔고요.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이순복인데 다른 여성 여권을 빌려서 거기다가 자기 사진을 붙인 다음에 공항에서 이 가짜 여권을 제시하고 출국을 했던 겁니다. 이 1989년 그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전까지만 해도 교수님, 여권을 갖는다는 게 되게 참 쉽지 않았잖아요, 일반 사람들이. 그럼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조까지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좀 뭔가 좀 수상한 점이 또 더 많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제 사실 40년 전이니까 그 여권 위조 같은 것이 좀 용이하고 뭐 자기 사진 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뜯어서 거기다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붙이게 되면 뭐 요즘처럼 뭐 지금은 예. 거의 불가능하죠. 근데 이 당시에 이 여성이 미국 경찰한테 자기 진짜 미스 서울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인대 출전 그 당시 모습이 찍힌 신문 기사를 제출을 했습니다. 거기에서 이제 미스 코리아 본선 인기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주장을 했는데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스 코리아 대회를 주관해온 그 한국일보사에서는 이순복이라고 하는 여성이 미스 서울에 뽑힌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회답해 왔습니다.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게? 그렇게 다 아니야, 이거. 네, 일단 이 여성의 이름은 이순복이 맞습니다. 그리고 미스 코리아에 당선된 것도 맞았습니다. 다만 그 당선 당시의 신원이 좀 달랐던 건데요. 당시에 이순복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인 82년 5월 2일에 미스 코리아 경연대회 서울 예선에서 나이를 22살로 속입니다. 그리고 이유정이라는 가명을 사용해서 나가서 이 미스 서울에 당선이 됩니다. 이후에 이 미스 코리아 본선이 열렸는데 여기서 인기상까지 받습니다. 일단 미스 코리아 서울은 맞군요.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미스 코리아가 납치를 당해서 미국에 가서 폭행을 당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조 여권이 사용됐다. 일단 이 정도인데 말이죠. 네. 납치가 맞았던 건가요? 이게 좀 이상하죠. 여권도 둘 다 위조하고 그리고 같이 미국에 와 있고 이게 좀 뭐가 이상한데 이게 납치가 과연 막 납치가 가능한 건가? 경찰이
일단 이 위조 여권의 원주인들과 함께 예. 이 사람들의 이제 관계를 이제 찾아나가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경찰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지금 저 기사입니다. 납치가 아니라 애정행각이었다. 한국에서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는 점을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완전히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. 처음 만난 게 81년 12월. 어떻게 만났을까요? 모르죠. 그때 당시에는 택시 합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예, 지금은 예. 뭐 아니지만 우연히 택시 합승을 했다가 서로 외모에 완전히 반한 겁니다. 그래서 이 지금 한승희가 이순복한테 나 미국 명문대 다니는데 결혼 상대로 해서 한국에 잠깐 귀국했어요. 그러면서 본인을 제1교포 사업가라고 말했고 재미교포. 네, 재미교포, 재미교포입니다. 미국에 뭐 집하고 가스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고요. 그리고 결국 둘은 곧이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. 아 진짜 저도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그냥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건 예전에는 진짜 교포 그리고 뭐 하면 명문대 하면 솔직히 그냥 귀가 쫑긋하긴 했죠 옛날에는. 예?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여성이 그 한승희 말대로 서로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서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동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한승희가 우리 빨리 결혼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결국 이 여성의 부모하고 이렇게 만나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과 사귀는 남성이니까 이게 보는 그 눈이 좀 약간 경험칙적인 측면에서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. 예. 그래서 이 한승희가 미국에 있는 명문대 나왔고 뭐 집도 있고 가스 스테이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한승희에 대해서 한번 뒷조사를 해봐라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도 이제 그 흥신소의 역할이 컸죠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드러납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가스 스테이션 우리말로 주유소 있었습니까? 그럴 리가 없죠. 이 한승희라는 자가 이제 이순복이 외모도 뭐 미스코리아 당선됐을 정도로 빼어났고 명문대 출신이니까 그 이순복에게 자기를 맞춘답시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. 미국에 이제 재미교포 사업가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미국에 드나든 적은 많이 있었답니다. 그것도 위조 여권으로. 그래서 미국 사정에 대해서 좀 알아서 거짓말을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됐을 겁니다. 그런데 이 한승희라는 인물이 좀 대단했던 것이 나쁜 쪽으로 이미 고등학교 때 이 여학생과의 사이에서 두 자녀를 뒀던 상황이었고요. 그것도 생활이 너무 방탕하다해서 이혼을 또 당했습니다. 이미 그때. 그리고 이 부모에게 또 그런 어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혼을 냈을 거 아니에요. 예. 그 아버지를 폭행하는 바람에 강도 존속 상해 범죄 그리고 또 다른 범죄 강도 상해 이런 밀항 이런 걸로 전과 6범의 이 인물이었습니다. 그 딸 잘 키워가지고 미스코리아까지 시켜놨는데 저런 거 데려오니까 부모님들 얼마나 그 여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황당했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이 사실을 알고 이 이순복의 부모는 이순복을 다시 집으로 데려갑니다. 그러자 이 한승희는 본격적으로 이 이순복과 미국 밀입국을 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는데요. 이미 이 사람은 위조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에 넘어가서 여러 차례 이순복에게 편지를 보냅니다. 곧 미국에서 초청장이 갈 거다. 빠르게 함께 미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.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이미 밀입국에 사용할 그 이순복이 사용할 여권은 확보를 해둔 상태였는데요. 이 씨 가족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씨를 집에서 빼낸 뒤에 서울의 호텔들을 전전하다가 9월 초에 위조 여권을 이용해서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했으면 둘이서 부모 반대에도 위조 여권까지 써가지고 도미를 했을까. 여기 그냥 영화처럼 봐줄 수도 있는 상황인데. 근데 문제는 그 미국으로 갈 그 당시만 해도 이순복 씨가 지금 이 남성이 한승희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. 그러니까. 계속 재력가의 가스 스테이션인 줄 알았어요. 주유소 사장. 네, 그래서 미국에 갔잖아요. 갔는데 딱 보니까 나를 완전히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.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듣습니다. 한승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원래 재미교포 사업가라 그랬잖아요. 예. 자, 우리 여권 태워버리고 자벽이라도 하자. 먹고 뭐요? 살아야지. 잡노동, 자벽. 자벽. 막노동이라도 하자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면서 다툼이 시작이 됐고 주유소 사장이 아니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의 거군요. 그 수준이 된 예. 거죠. 근데 이제 이순복 씨가 또 한국에 또 60세 남자친구가 있었나 봐요. 아니 이것도 무슨 소리야 또. 그 남자친구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
지금 이런 상황이다. 그러니까 한승희가 갑자기 폭력적으로 돌변을 한 거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진행이 된 거고요. 우리 아까 사건 시작할 때 바로 이제 그 장소로 갑니다.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한승희가 감금을 했고요. 결국 9월 11일 지인한테 이순복 씨가 전화를 하면서 구출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. 예. 지금 이게 이 두 사람이 저희가 일단은 얼굴을 가리긴 했는데 당시 사건 기사를 찾아보시면 그때는 뭐 우리나라가 뭐 가려주고 이러던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. 그래서 다 이렇게 얼굴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. 예. 자, 이 기자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? 그럼 이게? 일단 이 한승희의 말을 다 믿고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간 거였는데요.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 한승희는 키가 175cm, 그리고 장발에 파마머리고 곱상한 외모라서 여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외모였다고 합니다. 여기에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녔다고 하는데요. 이 자기 말로는 자신이 재벌 2세다, 그리고 미국에 집과 이 가스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다, 이런 말로 여자들에게 접근을 해왔던 겁니다. 이 앞서 이순복이 쓸 위조 여권을 한승희가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위조 여권의 그 원주인은 이 한승희가 만나던 또 다른 여성의 것이었습니다. 한 재미교포 사업가인데 이 사업가와도 우연히 비행기 옆자리에서 만나서 불륜 관계로 이어진 한 유부녀였습니다. 이 당시 위조 여권은 한승희가 그 유부녀에게 우리 부모님께 너의 여권을 보여드리고 함께 미국으로 가자라면서 받아내서 잠적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경찰이 이 여성도 조사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여성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한 씨를 만났던 거다. 나는 이 한승희를 만나고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.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. 아유, 참 선수네요. 자, 그런데 결국 이 사랑을 선택하고 도미를 했던 이순복 얻어 터지기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. 하지만 불법 여권, 위조 여권을 써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거는 맞는 거니까, 위법을 한 건 맞으니까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았겠죠? 밀항단속법 위반죄를 적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을 했는데, 구형을 끝나고 이순복이 24장가량의 또 탄원서를 쓰는데 그 내용이 참 또 기가 막히다고 해야겠죠. 예뻤던 것이 죄냐, 세상을 잘 몰랐다는 이유로. 다시 한번 그거 좀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 남보다 예쁜 게 죄가 되느냐, 세상을 잘 몰라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당한 가련한 여인이다. 그리고 여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억울하게 유린을 당했는데 내가 징역형까지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탄원서를 썼습니다. 하지만 유죄 맞죠.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뭐 구형량에 비해서는 많이 낮네요. 징역 1년 선고를 받았고요. 참고로 한승희 같은 경우는 이 감금을 했던 것까지 이 유죄를 적용받아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교수님, 남보다 조금 더 예쁜 게 이렇게 죄가 됩니까? 여자이기 때문에 억울한, 약간 이게 만약에 요즘에 벌어졌다면 약간 어떻게 보면 젠더 논쟁도 좀 비화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, 자, 뭐 그건 둘째치고 교수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. 저는 쓸데없는 얘기 같습니다, 이 얘기는. 오늘 사건 연구소가 약간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. 사실 뭐 이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우리가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남자친구가 60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00살입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 여성분도 그 당시 27이니까 아마 지금 67세 정도 되니까 뭐 지금 다 이게 흘러가고 지나간 얘기긴 합니다만, 좌우간 이 참 그런 그 과정들이 지금 와서 4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덧없이 느껴지는 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잠깐! 이거 눌러주세요.